한국, 일본, 중국과 비교하면 나라도 작고 별 볼 일 없잖아. 그런 나라가 뭘 안다고 그래. 여기 한국은 기술력만 발전했을 뿐 삶의 질은 형편없다고 주장하는 스웨덴 유명 CEO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크게 경악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길래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룬드크비스트예요. 저는 스웨덴 핀테크 스타트업의 CEO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는 한국의 우수함에 대해서 주변 사업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쁘지만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낮게 평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나라. 저는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에릭,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한 나라야. 기술은 발전했다지만 실제 삶의 질은 형편없어. 미국인 개발자 제인의 말이 제 귀에 쏙쏙 들어왔죠. 유튜브에서 본 한국은 빽빽한 아파트 숲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워라벨이 완벽한 북유럽의 선진국 스웨덴에서 나고 자란 제가 보기엔 그저 안타까운 나라 정도였습니다. 제 파트너 요한은 더했죠. 거기 사람들은 온종일 일만 한다면서 저녁에도 회식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런 나라랑 비즈니스하면 우리만 고생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논의하면서도 한국은 아예 후보에서 제외시켰죠.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접한 뉴스에서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다루는 특집을 보게 됐어요. 순간 제 고정관념이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 기술은 제가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저게 다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홍보겠지? 결국 제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주면 충분해. 가서 허상을 확인하고 돌아오자. 이런 생각으로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마주한 광경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친절한 안내 로봇, 실시간 번역 서비스. 이민아 대리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도만큼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이에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될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민아 대리가 저희가 탄 버스를 보셨나요? 라고 물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건 자율주행 전기버스였다는 걸요. 게다가 도로 위의 차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가로수들은 놀랍도록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스마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를 보며 제가 알던 북유럽의 여유로운 주거 공간을 떠올렸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넓은 녹지 공간이 있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제가 묵을 아파트였죠. 창문은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채광을 조절했고 실내 온도는 제가 따로 설정할 필요도 없이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이게 다 좋아 보이시나요? 이민아 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놀랍네요. 하지만 이런 기술은 결국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지 않나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 새로 오신 외국인 손님이시죠? 아파트 관리인이신 김영구 할아버지였습니다. 72세의 연세에도 척척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여기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제가 손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온돌 바닥 조절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최첨단 기술로 재해석한 거죠. 차가운 바닥이 순식간에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민아 대리가 말한 변화의 방향일까? 첫날 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죠.
제 편견의 벽도 그날 밤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 일찍 공원에서 국민체조를 하시는 어르신들, 새벽부터 문을 연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제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한 분을 만나게 되죠. 아이고, 외국인 손님이시구나. 이거 서비스예요. 제 인생을 바꾼 호떡의 주인공 박순자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산책을 나왔다가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들른 골목길 어귀. 68세의 할머니는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죠. 처음엔 노 생크 유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솔직히 길거리 음식이 불안했거든요. 에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라서야 쓰겠어요? 여기 앉아서 먹고 가요. 할머니의 손짓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맛보게 된 첫 호떡.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스웨덴의 시나몬 롤이 떠올랐지만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 this is amazing. 제 서툰 발음에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영어는 잘 몰라도 손님 표정을 보니 맛있게 드셨나 보네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건네시더군요. 돈을 내려는 제 손을 말리시며 단골 손님 만드는 중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민아 대리의 통역이 아니었다면 놓칠 뻔했던 그 말에 왜인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이민아 대리가 물었습니다. 오늘 미팅 전에 시간이 좀 있는데 재래시장 구경 어떠세요? 솔직히 내켜지 않았습니다. 위생이나 결제 시스템은 어떨지 불편한 상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호떡 할머니와의 만남이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광장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수선할 거라 생각했던 시장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죠.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했고 일부 가게는 비트코인까지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결제 시스템보다 더 진보적인데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달려가 부축해드렸는데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달려오시더군요. 누군가는 양손 가득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또 누군가는 약국에서 물을 사오셨습니다. 그때 이민아 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들이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구 할아버지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시는 것 같아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데워 드세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켜고 끄는 법을 설명해 주시다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변한 건 서로 돕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얼마나 단편적이었던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될까.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날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K-핀테크 협회와의 첫 미팅이 잡혀있던 날이었죠. 아침 9시 미팅이라고 해서 전날 밤부터 긴장했습니다. 아마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있겠지? 하는 선입견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8시 30분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직원들은 9시 정각에 맞춰 하나 둘 출근했고 모두가 활기찬 모습이었죠.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야근은 실패의 증거라고 보죠. 이민아 대리의 설명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회의 방식이었어요.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우리는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어요. 협회 김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시간으로 예정됐던 미팅은 정확히 55분 만에 끝났고 모든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죠. 제가 알던 끝없는 회식 문화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마주한 건 푸드테크였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그 맛이 수준급이었죠. 인공지능이 개인의 식단 패턴을 분석해서 건강에 맞는 메뉴를 추천해준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첨단 식당 한켠에 있던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은퇴하신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파는 곳이었죠. 실버케어와 창업 지원을 결합한 프로젝트예요. 기술은 인간미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돋보이게 하는 거니까요. 오후에는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제 편견을 부끄러워해야 했죠. 그들은 단순히 빨리빨리 문화가 아닌 철저한 검증과 혁신의 균형을 강조했으니까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30대 초반의 한 여성 CEO였습니다. 그녀는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회사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워라밸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었죠. 행복한 직원이 혁신을 만든다고 믿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자연스럽게 비워졌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직원은 아이 학교에 간다며 밝게 인사를 건넸고 다른 이는 저녁 요가 수업이 있다고 했죠. 일만 하는 나라라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날 완벽하게 증명됐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지만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퇴근길에 들은 이민아 대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톡홀름 본사의 장문의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 한국에서의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밤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도시를 걷고 싶었습니다. 이민아 대리의 배려로 일정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푹 쉬세요. 한국의 밤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네 한 바퀴를 돌려고 했는데 어느새 낯선 골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카페들. 하지만 무질서하거나 위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스톡홀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골목을 몇 번 돌았을까요? 갑자기 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5%. 당황스러웠죠. 북유럽에서 온 저로서는 낯선 아시아 도시의 한밤중에 길을 잃었다는 게 꽤나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그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민수군이었죠. 제 당황한 표정을 보고 먼저 다가와 준 겁니다.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어디 가시려고 하셨어요? 제 서툰 발음으로 아파트 이름을 설명하는데 민수군은 금세 알아들었습니다. 아, 거기요. 제가 카카오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러더니 자기 휴대폰으로 택시를 호출해 주었고 택시가 올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점 있으세요? 민수군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들 그리고 하나둘 깨지기 시작한 이야기들을요. 민수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하지만 서로 돕고 사는 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택시가 왔을 때 민수군은 기사님께 제 목적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었고 혹시 모르니 자기 전화번호도 적어 주었습니다. 도착하시면 카톡 주세요.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영구 할아버지께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어젯밤에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 제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앱 깔아두세요. 여기 지도가 제일 정확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제 폰에 앱을 깔아주시고 사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72세의 어르신께서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건 서로가 서로를 살피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발전된 모습 뒤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2주가 지나갔습니다. 스톡홀름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러 있었죠. 출국 전날 밤 박순자 할머니의 호떡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가요. 서툰 한국말로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벌써? 아이고 이제 단골 됐는데. 할머니는 서둘러 호떡을 포장해 주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드세요. 우리나라 맛 잊지 말고. 김영구 할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태블릿이었죠. 이걸로 매일 영상통화해요. 내가 매일 아침 한국 소식 전해줄게. 할아버지께서 손수 한국어 학습 앱도 설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올 땐 한국말로 이야기해요. 이민아 대리와 마지막 저녁을 먹으며 저는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그저 거대 기업들의 나라이고 사람들은 기계처럼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몰랐네요. 이민아 대리는 빙그레 웃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그날 밤 스톡홀름 본사에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지사 설립을 건의하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이사회는 단 하루 만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매일 보냈던 한국에 대한 열정적인 리포트가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한 달 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집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아내와 아이들의 반응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불안해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곳을 바라보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가족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데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딸 엘린이 그랬죠. 아파트 단지의 작은 도서관에서 한국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고 매일 저녁 김영구 할아버지께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조르더군요. 아내 마리아는 반찬 공유 모임에 푹 빠졌습니다. 주부들이 각자 만든 반찬을 나누는 문화라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스웨덴 요리를 선보이며 금세 인기 스타가 되었죠. 여기는 이웃이 진짜 이웃이야, 에릭. 마리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NORPAY 코리아 설립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민아 대리. 아니, 이제는 이민아 이사가 된 그녀가 CEO를 맡아주었고 김영구 할아버지의 손자인 준호 군이 개발팀 리더를 자원했죠. 스웨덴의 신중함과 한국의 역동성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곳은 제가 처음 묵었던 그 아파트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된 이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박순자 할머니의 호떡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그 모든 편견들이 없었더라면 이 행복을 몰랐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제는 스톡홀름 본사에서 연례 보고를 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신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비효율적일 것이라 우려하던 이사진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NORPAY 코리아의 실적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서 본 키오스크가 어떻게 실버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스마트 아파트의 첨단 시스템이 어떻게 이웃 간의 소통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발전 속에서도 잃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호떡 할머니의 손맛을 로봇이 대체하지 않는 이유, 모든 것이 자동화된 아파트에서도 관리인 할아버지가 필요한 이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를. 회의가 끝나고 저는 광장시장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죠. QR코드 결제 시스템과 비트코인을 받는 가게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시장의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가치를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 엘린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지난주에 미래 도시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엘린은 호떡 할머니의 가게 옆에 첨단 로봇 카페가 있는 그림을 그렸더군요.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왜 로봇 카페만 그리지 않았니? 엘린의 대답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로봇은 커피를 만들어도 할머니의 미소는 만들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곳에서 저는 균형을 배웠습니다. 빠른 발전과 여유로운 삶의 균형,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의 균형, 글로벌 스탠다드와 고유한 전통의 균형을.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박순자 할머니의 호떡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서비스라며 하나를 더 주시죠. 이제는 한국말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가족이, 제가 이곳에서 찾은 이 특별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켜낼 수 있을지를요. 오늘 아침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구 할아버지께서 아파트 주민회의에 저를 초대하셨거든요. 의제는 스마트 시니어 타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첨단 기술 도입 계획 이러니 했는데 달랐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첨단 시설을 도입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 사는 냄새를 지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하신 아이디어는 놀라웠습니다. AI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되 그 데이터를 이웃들과 공유해서 서로 돌보자는 거였죠. 택배 로봇을 도입하되 그 로봇이 어르신들의 말동무도 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전통적인 품앗이, 정신을 첨단 기술로 재해석하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릭 씨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 다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을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들이 떠올랐거든요. 기술만 발전한 나라, 인간미 없는 도시.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이민아 이사와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가 재미있는 말을 해줬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빠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성급해서가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빨리 가되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단단히 붙잡고 가는 거죠. 오후에는 광장시장에 들러 박순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호떡가게 옆에는 이제 스마트 오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편하대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드는 건 여전하죠. 기계는 내 마음까지는 담을 수 없으니까. 문득 우리 엘린이 그린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로봇 카페 옆에 호떡 할머니. 9살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이 특별한 조화.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눈앞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지나가고 옆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김치 담그는 법을 공유하고 계셨죠. 스마트폰으로 조명과 온도를 제어하는 현대식 아파트 안에서 이웃들은 여전히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이 공존에 있다는 것을. 빠른 혁신 속에서도 잃지 않는 인간미, 첨단 기술 속에 스며든 전통의 향기.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요? 어제는 스톡홀름 본사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처음 제가 한국 진출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임원들이었죠. 그들의 방문 목적은 단 하나. 한국에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우리 회사의 변화였습니다. NORPAY 코리어는 단순한 지사가 아니라 이제는 전체 그룹의 혁신을 이끄는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먼저 광장시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QR코드로 결제하는 전통시장, 비트코인을 받는 오래된 반찬가게. 하지만 제가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의 호떡 가게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보며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파트의 스마트 시니어 타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AI와 로봇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이웃 간의 정을 돈독하게 만드는 방식에 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더군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과 전통을 대립적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한 임원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저녁에는 이민아 이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휴먼 마이너스 센터드 이너베이션이라는 주제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저희도 반신반의했어요. 이민아 이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대표님이 늘 강조하셨죠. 우리가 만드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딸 엘린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우리가 여기 와야 했는지를.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래만 바라보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와 과거도 함께 품고 가는 법을 배웠네요. 그날 밤 임원들과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6개월 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의 그 빛나는 눈빛을요. 오늘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어서였을까요?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6개월 전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한국은 기술만 발전한 나라라고 단정지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새로운 감동을 발견하고 있으니까요. 아내 마리아는 오늘도 일찍 나갔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반찬 나눔 모임이 있다네요. 스웨덴 전통 요리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인다고 했죠. 처음에는 과연 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녀의 요리가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엘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김영구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거든요. 아빠,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어린이들에게 스웨덴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 엘린의 꿈이 왠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NORPAY 코리어는 이제 단순한 핀테크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로 이어지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됐죠. 이민아 이사가 제안한 디지털 품앗이 플랫폼은 전 세계 스타트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김준호 개발팀장의 효도 테크 프로젝트는 실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박순자 할머니의 호떡을 먹으러 가는 길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미소로 한 분 한 분 맞이하시죠. 기계가 만드는 것보다 느리지만 정성이 담긴 게 좋은가 봐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가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는 스톡홀름 본사에서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의 K-이너베이션 마더를 전사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네요. 기술의 혁신성과 인간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한국에서 배운 이 특별한 방식을 말이죠.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기계의 미래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살아있는 미래였죠.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고 빠른 발전 속에서도 잃지 않는 인간미.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호떡 한 봉지를 더 삽니다. 사무실 직원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박순자 할머니의 호떡처럼 김영구 할아버지의 미소처럼 따뜻했으면 좋겠다고요. 한국요? 네, 기술이 발전한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곳에는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바로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는 지혜가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는 편견을 가졌다가 현재는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스웨덴 핀테크 스타트업의 CEO 에릭 룬드크비스트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